최근 제주 시내 중학교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숨진 교사의 동료와 제자,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현송준 교사의 추모제. 선생님을 기억하겠다는 교사와 학생, 시민들이 제주도 교육청에 모였습니다. 고인의 동료였던 교사는 도와주지 못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난다. 힘듦과 아픔과 상처에 고인 눈물을 미리 나누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고인의 제자는 늘 긍정적이고 활기찼던 선생님과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했습니다. 저에게 현승준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하셨고 마치 부모처럼 따뜻하게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유가족은 선생님이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모든 사정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남은 유족들이 위안 삼을 수 있도록 순직 인정과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도록 사회가 많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민원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은 교권 보호 대책을 다음 달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7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날 교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올 들어서만 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현안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후보들은 제주의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은 대부분 뜻을 같이 했지만 관광과 물류 분야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제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을 감축하고 2035년에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뜻을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규 LNG 발전소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햇빛과 바람 연금 모델로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출력 제한에 대응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전력진흥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더 지원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이 문제라며 난립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조정하고 전력 저장 시설과 잉여 전력을 육지로 송출하는 연계선 문제 해결로 출력 제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대한 공약 질의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공성과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출력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시스템과 전력 저장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과 물류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서로 다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과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하고 해상 운송비와 제주 신항만 건설을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관광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제주 기점 항공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자금 지원 등 청년 정책으로 관광 혁신을 추구하고 신항만 조성으로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개발과 카지노 중심에서 생태, 역사, 평화 관광으로 전환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물류비를 국가가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 지역 투표율이 35.11%로 잠정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고치인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 33.78%보다 1.33%포인트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34.74%보다는 0.37%포인트 높았고 제주시가 34.32%, 서귀포시가 37.19%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5.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 지역 장애인과 단체, 활동가 일동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장애인, 단체, 활동가 일동은 제주 혼디 누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포용적 사회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가 장애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 호흡해온 정치인이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당당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서귀포시 체육회 종목협회장의 성추행 의혹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회장은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1심에서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가 재심 끝에 자격정지 5개월을 받았는데요. 이마저도 규정을 어기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 회장.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귀포시 체육회는 검찰 송치에 앞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자격정지 5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징계가 없던 1심보다는 나아졌지만 성추행 피해 여직원은 규정을 어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인데다 성희롱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자격정지 1년 3개월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종목협회 규약에 회장이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을 받으면 사임하도록 돼 있어 사임을 막기 위한 봐주기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체육회 이사를 하셨었고 체육 회장님과도 친분이 많이 두터워서 징계표에 의해서 제대로 된 처분이 아니라 너무 약하게 이제 처분이 내려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체육회 재심도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성폭력의 경우 추가 조사를 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목격자의 소환이나 추가 조사 없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 여직원은 재심이 열흘 만에 열리자 경찰 수사 결과와 문화관광체육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공정한 재심을 열고 싶다며 연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난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의 징계는 자격정지 1년, 걸린 시간도 40여일로 이번과는 달랐습니다. 재심 기관이었던 제주도 체육회가 추가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고 가해자인 이병철 전 회장의 재심 연기 신청도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 체육회는 검찰 기소 전에 내린 징계라며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 경우 다시 징계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목협회 회장은 반론권 보장을 위한 수차례 연락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제주기지 소속 초계기는 제주 대신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초계기가 이륙 후 선회해 활주로를 접촉한 뒤 재상승을 반복하는 이착륙 훈련을 했고, 제주공항은 다수의 민항기가 운항해 훈련이 어려워 포항기지에서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군인 4명은 제주에 있는 해군항공사령부 615대대 소속으로 이 가운데 2명이 도내에 거주지를 뒀으며 제주도는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달리던 카트에서 불이 나 10대가 전신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경찰이 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카트가 이탈 방지용 타이어에 부딪혀 넘어졌고 연료가 흘러나오면서 마찰열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달리던 카트에서 불이 나 운전하던 10대 남학생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전투표 잘 하셨나요? 오늘 제주는 활동하기 좋은 이맘때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5월의 마지막 주말에도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주말 동안 일교차도 커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북부 지역 16도, 서부 지역 14도, 동부 지역 15도 보이겠고 산지 성판악은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 서부 동부 지역 22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악은 19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일인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700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외국인 명의주택은 모두 1,745호로 집계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